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Ja, es ist sehr bedrückend und sehr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5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4월 이란이 이스라엘 상수도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 목표는 테헤란 서부 화학무기 연구시설과 남동부의 한 화학공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가 미 국방부에 4년 동안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KC-46 공중급유기 8대 인도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정부가 초정통파 지역에 대한 제한 조치를 재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정 내 하레디 정당들이 반발하면서 연정 탈퇴를 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론조사에서 총리의 지지율 급락과 함께 연립정부 내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자 네타냐후 총리가 새로운 총선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4월 이란이 이스라엘 상수도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 목표는 테헤란 서부 화학무기 연구시설과 남동부의 한 화학공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7월 9일 아침 테헤란 서부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이 일어나 인근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 IRIB 통신도 주민들이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한 게시물들을 인용해 이번 폭발을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폭발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지역에 지하 군사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파비안 힌츠는 해당 지역의 화학무기 연구와 관련된 부지와 정체불명의 무기 생산시설 등의 지하시설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알자지라가 인용한 이란 관리는 해당 지역에서 터널 발파로 인해 의도적인 폭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7일에도 테헤란 남부 카리자크 지역에 있는 한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 주지사는 이번 폭발에 대해 사람의 실수로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4일에는 이란 아바즈지의 발전소가 폭발로 피해를 입었고 몇 시간 후에는 이란 남동부에 있는 한 석유화학센터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7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 중동정보관리에 따르면 지난달 말 나탄즈 핵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스라엘이 그 배후이며 강력한 폭탄에 의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폭발에 대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은 위험하며 세계 어느 곳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사회는 시오니즘 정권의 위험한 행동에 대응하고 제한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라비에이 대변인의 해당 발언은 단순 화제가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가 미 국방부에 4년 동안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KC-46 공중급유기 8대 인도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7월 8일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 국방부에 KC-46 페가수스 공중급유기 인도를 가속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미 국방부는 4년 동안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공중급유기를 이스라엘에 판매하는 데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KC-46 공중급유기 최대 8대와 관련 장비를 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8천억 원어치를 들여 구입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란 본토 공습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가 미 국방부에 2년 이내에 해당 기체를 인도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채널 12가 보도했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KC-46은 이스라엘이 현재 보유 중인 공중급유기인 KC-130 헤라클레스와 보잉 707 등의 노후화된 급유기를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기구는 급유기 인도에 대해 이스라엘이 KC-46을 보유할 경우 잠재적으로 전쟁 기간 동안 미국 자산을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현지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이란 고위 관리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일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F-35 아디르가 중동 어느 곳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이란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상 단발기인 F-35 스텔스 전투기가 공중급유기의 지원 없이 이란까지 작전할 경우 폭장량 및 채공 시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재까지 이스라엘 측의 주장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 F-35 아디르가 이란 영공을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공군이 작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특수부대인 윙7을 창설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특수부대는 적의 후방에 작전을 통해 공군의 운용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7월 12일 이스라엘 공군이 특수부대 669 부대와 샬다그를 포함한 새로운 특수부대인 윙7을 창설해 공군의 작전 효율을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팔마임 공군기지에서 열린 창설식에는 이스라엘 공군 사령관인 아미캄 노킨과 과거 엘리트 부대인 669 부대와 샬다그를 지휘한 제7 비행단 소속 5대령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대령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공군의 특수부대 윙7은 이스라엘 공군의 핵심 도전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과 공중 우위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으로 설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부대 창설 목적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작전 필요성과 상황 변화와 위협의 확대에 따라 해당 부대가 창설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특수부대는 적 후방에서 작전을 통해 일상적 혹은 비상시에 이스라엘 공군 운영에 보완적이고 특별한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포스트는 해당 부대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전쟁과 전쟁 사이 작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자원 없이 능률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특수부대는 샬다그 669 부대, 프론탈 랜딩 부대, 전담정보 부대와 훈련소 등이 통합돼 팔마임 공군기지에 본부를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 669 부대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걸쳐 10,000명 이상을 구조했고 전투 의료, 대테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이스라엘 4대 특수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프론탈 랜딩 부대는 수송기의 이착륙을 위해 임시 활주로를 건설하는 부대로 1980년대 수단에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대피시키는 모세 작전을 포함해 다양한 작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정부가 초정통파 지역에 대한 제한 조치를 재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정 내 하레디 정당들이 반발하면서 연정 탈퇴를 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론조사에서 총리의 지지율 급락과 함께 연립정부 내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자 네타냐후 총리가 새로운 총선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7월 12일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가 네타냐후 총리의 직무 수행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 13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에 61%가 총리의 전반적인 코로나19 위기 대처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75%는 경제적인 여파를 다루는 정부의 대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부의 경제 대응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지난 4월 1차 코로나19 파동 때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에 70%가 네타냐후 총리의 대처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 하락으로 정치적인 기반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12일 선거가 치러질 경우 리쿠드당은 36석에서 3석 줄어든 3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리쿠드당의 라이벌 우파 정당인 야미나는 여론조사 결과 지난 3월 총선 당시보다 7석이 많은 13석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총리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총리와 청백당 간의 의견 불일치로 네타냐후 총리가 새로운 선거를 바라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10일에는 청백당의 한 관리에 따르면 네타냐후가 새로운 선거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월 10일 한 초정통파 의원은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종교적인 지역을 목표로 한 선택적 제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두 하레디 정당에 일시적으로 정부를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또 다른 저명한 초정통파 크네셋 의원이 2차 파동으로 정부가 예시바를 폐쇄하기로 결정한다면 연립정부에서 당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또 다음 날인 11일에는 예루살렘 이르미 야후와 샴가르 거리 교차로에서 정부의 봉쇄 조치에 반발한 초정통파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시위대 1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초정통파 시위대 수백 명은 이스라엘 경찰에 돌과 달걀 등을 던지며 시위를 이어갔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의 초정통파 거주 지역인 로메마, 키리앗벨트, 키리앗산즈 등 세 곳은 확진자 급증으로 강요들이 봉쇄 조치를 승인한 지 하루 만인 10일 오후 1시에 제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폐쇄된 지역 내에서는 사업 운영과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됐고 예루살렘 외에도 베이트 쉐메쉬, 로드, 키리앗 말라키 등이 7일 동안 제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당 봉쇄 조치는 7월 17일 오전 8시에 해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